어릴 때 방학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끝날 것 같지 않았고 한 달은 거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월요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금요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어느 순간 또 한 해가 끝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사실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 가본 학교, 처음 만난 친구, 처음 먹어본 음식, 처음 떠난 여행, 처음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거의 모든 순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루 안에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났을 때 머릿속에는 많은 장면이 남습니다. 반면 성인이 되면 생활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비슷한 일을 반복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번 주와 지난주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달을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시간을 경험하는 것과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느끼는 시간과 나중에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느끼는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해외여행을 갔던 일주일은 아마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던 순간, 처음 본 거리, 낯선 음식, 길을 잃었던 순간, 우연히 발견한 장소. 돌아보면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일주일이 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새로운 기억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 한 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잠을 잡니다. 그 한 달에도 분명 수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돌아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뚜렷한 장면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시계처럼 정확하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경험할 때는 변화의 양과 사건의 밀도, 주의가 어디에 향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기억을 남겼는지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쁜 하루는 짧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그 순간에는 길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거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첫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찾고 새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그날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정말 길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는 그 하루가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는 그 순간에는 특별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날과 다음 날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벌써 1년이 지났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규칙, 새로운 감정. 하루하루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은 기억 속에 더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에 일어나고, 어떤 길로 이동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기억하기에는 덜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시계를 멈추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경험을 늘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고, 처음 해보는 음식을 먹어보고 가본 적 없는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날이 여행처럼 흥미로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 가끔씩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시간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시간을 더 빠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조금 더 의식한다면 같은 시간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장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루에 새로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많은 날들이 서로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시간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가끔은 새로운 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와 다른 카페에 가는 것, 처음 듣는 음악을 듣는 것, 새로운 책을 읽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걷는 것,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오래 바라보세요. 평소에는 지나쳤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오늘의 하늘을 잠깐이라도 바라보세요.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해서 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너무 익숙하게 지나치기 때문에 시간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하나의 흐릿한 장면처럼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수많은 기억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그 순간들은 시간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어제와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새롭게 본 것은 무엇이었고, 새롭게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일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시간 속에 남길 장면은 우리가 조금씩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마트에 갔는데 똑같아 보이는 우유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저지방, 무지방, 고단백, 유기농, 무설탕,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결국 하나를 골랐는데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다른 걸 살 걸 그랬나? 우리는 보통 선택지가 많으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택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선택지가 하나라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개라면 비교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10개, 100개, 수천 개가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선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포기한 선택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만족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가 다른 모델을 발견합니다. 카메라가 더 좋습니다. 배터리도 더 오래 갑니다.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갑자기 내가 선택한 휴대전화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비교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선택 자체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과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도 더 좋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현대사회의 지나친 선택이 오히려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커졌는데 만족감은 반드시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고를지 계속 비교해야 합니다. 가격, 품질, 후기, 디자인, 평점, 다른 사람의 의견.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적다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어쩔 수 없었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수십 개였다면 어떨까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골랐나?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후회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합니다. 그걸 골랐다면 어땠을까? 문제는 상상 속의 대안은 언제나 더 좋아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선택을 했더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삶은 항상 조금 더 완벽해 보입니다.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더 좋은 관계였을 것 같고, 다른 곳에 살았다면 더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찾을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정보를 찾습니다. 결국 정보 탐색, 선택지 증가, 고민 증가, 추가 정보 탐색이라는 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강해졌습니다. 식당 하나를 고르려고 해도 수많은 리뷰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고르려고 해도 수천 개의 추천 목록이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비교 영상과 후기와 가격 비교가 끝없이 나옵니다.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찾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이 적으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는 분명 중요합니다. 문제는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부담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선택지를 줄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매일 고민하지 않도록 옷을 단순하게 만들고,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몇 가지 식사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에는 생각보다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메시지에 답할지, 어떤 영상을 볼지, 하나하나는 사소합니다. 하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이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일수록 선택지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를 먼저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살 때 모든 기능을 비교하는 대신 나는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기준을 정하면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모든 가능성을 비교하기보다 나는 안정성과 자유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쉬워지면 선택한 뒤에도 다른 가능성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선택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선택지의 숫자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내가 선택한 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와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하면 결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에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능성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뒤 그 선택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적힌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가끔은 다른 선택을 계속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조금 더 오래 걸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충분히 좋은 것을 고르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선택지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완벽한 선택을 찾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선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을 선택한 뒤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